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가 나왔습니다. 무권 대리는 양이 좀 많고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복대리까지만 문제를 풀고요. 무권 대리 문제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권 대리는 간단하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 대리를 기본으로 해서 갑일에게 매각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리 대리권이 없이 병과 A토지 매매 계약을 대리행위로 해버립니다. 당연히 대리권이 없이 했으니까 본인에게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고요.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주고요.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을 주게 됩니다. 자, 추인을 했을 때 본인의 단독행위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무권 대리인이 전부를 추인해야 되고요.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이게 추인이죠. 추인 거절은 별거 없습니다. 본인에게 확정적 무효가 되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본인을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추인 거절 못한다. 상대방 성질은 준법률행위 중 최고권은 의사의 통지,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최고한다.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이 할 수 있고요. 효과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게 좀 복잡해요. 무권 대리는. 그래서 요거 지금 딱 여러분이 스크린샷을 딱 찍어가지고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해놓았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복대리까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협의 무권 대리 문제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리 기출 풀고 있습니다. 대리에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 그 중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 요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 대리, 이게 문제입니다. 자,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이런 상황이죠. 갑이 을에게 토지 매각을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권행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을은 대리권이 없지요. 자,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을 생각해보자. 아버님이 땅을 팔아달라고 뭐 아들놈한테 의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놈이 서류를 훔쳐다가 팔아먹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리권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병과 대리인인 것처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이게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죠. 자, 대리행위가 무슨 뜻이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게 전형적인 협의 무권 대리입니다. 일단 협의 무권 대리는 갑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무효. 다만 유동적 무효라고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유효로 할 수도 있고 무효로 확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에요. 본인 갑은 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정하는 걸 추인, 부정하는 걸 추인 거절, 이렇게 부릅니다.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효로 확정이 되고요.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본인에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든 무효든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무효는 무효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무효, 불확정적 무효, 그거를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은요, 본인 갑에게 추인할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병이 갑한테 추인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는 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 대리입니다. 자, 그럼 각각 본인의 추인이 뭐냐?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인정하겠다라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형성권입니다. 자, 누구에게 추인하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 병에게 할 수도 있고요. 병이 그 사이를 못 참고 팔아먹었다. 그럼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인은 기억하세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을에게, 상대방 병에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추인하는가? 이 무권대리 행위 전부를 추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갑이 을의 행위에 대해서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병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됩니다. 전부를 추인할 때는 동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자, 추인을 하게 되면 저 을의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데요. 언제부터 유효가 되는가? 계약 시에 소급하여. 자, 을이 무권대리 행위를 1월 10일 날 저질렀어요. 갑이 을에게 20일 날 추인을 했다. 그럼 20일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10일부터 유효가 됩니다. 이게 본인의 추인권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고요. 자, 추인 거절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계약은 본인에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거 요거죠.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을 했는데요. 아들놈이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을이란 놈이 단독으로 아버지 지위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때 을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는 있지만 추인 거절은 못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추인 거절은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최고는 물어보는 거죠. 추인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의사표시 아닙니다. 의사의 통지입니다. 자, 누가 할 수 있는가? 상대방 병이요.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다라는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본인에게 해야 됩니다. 을에게는 최고 못합니다. 본인에게 최고하고요. 자, 병이 이렇게 본인 갑에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발신주의죠. 본인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상대방의 최고권이고요. 상대방의 철회권은 상대방 입장에서 무효로 확정하는 거죠. 자, 특히 최고는요, 철회는요, 최고와는 달리 선의만 할 수 있다는 거, 또 최고와는 달리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최고와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구별하시되 특히 최고권, 철회권은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냐, 선의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조심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5조라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조문에 있는 요건을 기억합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즉 무권 대리인이고 추인을 얻지 못했어요. 이때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던가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요.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악의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이럴 때는 전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어야만 됩니다. 또 하나,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을 때,
제한 능력자일 때, 이럴 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였다면 책임 안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135조 책임은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가 무권 대리인을 속이거나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함으로써 무권 대리 행위가 야기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무권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무권 대리 행위가 저질러졌어요. 그래도 무권 대리인은 책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즉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135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가 나오죠. 표현 대리는 자 보세요. 무권 대리입니다. 갑이 을한테 A 토지에 대해서 담보대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수권행위입니다. 그럼 얘는 담보대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매각 권한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담보대출 권한만 있는 을이, 매각 권한이 없는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해버립니다. 대리행위로. 매각 권한이 없는 자가 매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무권대리가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 병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즉 병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병이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병이 왜 믿었다 봤더니 정당해. 자, 그 정당한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요. 병이 믿을 만한데 병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게 된데 원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써준 위임장에 A 토지 거래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써있고 갑이 을에게 건네준 위임장에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써있다면 그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을 본 병은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즉 갑이 A 토지 담보대출 권한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매각과 관련된 걸 써줬단 말이죠. 갑이 잘못한 거죠. 이렇게 갑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무권 대리지만 상대방은 유권 대리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에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이런 걸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무권 대리지만 본인에게 유효가 돼요. 다만 표현 대리가 성립을 했다 해서 무조건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직접 상대방입니다. 병. 직접 상대방이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 책임을 져라. 라고 주장을 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됩니다. 자, 이런 걸 표현 대리를 한다.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권한 소멸의 표현 대리.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됩니다. 어쨌든 표현 대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조문을 살펴보다 보면 이 조문에 제3자라는 놈이 나옵니다. 이 조문에 제3자가 나와요. 조문에. 이 제3자가 누구냐? 바로 직접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125조, 126조, 1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란 직접 상대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걸 표현 대리를 한다.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효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표현 대리가 성립을 했을 때 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표현 대리, 무권 대리인과 거래 행위란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는 거. 두 번째,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과의 소송에서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에는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표현 대리는 주장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은요,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표현 대리를 판단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생긴다. 본인에게 효과가 기성된다라는 것은 본인은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설령 부주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참작하여 그만큼을 까는 거, 이걸 과실상계라 하는데요. 이걸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감경해 줄 수는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강행 규정, 특히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 효력 규정 위반 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표현 대리를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표현 대리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 확정적 무효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 대리 효과는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별 표시되어 있는 거 특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3번, 4번. 암기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자, 표현 대리 중에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단독으로 가끔 나오는데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이렇죠. 일단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있어야 그걸 넘지요. 이 권한을 기본 대리권이라 합니다. 이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않는 경우만 기억합니다. 특히 요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교회의 대표자가 그 비법인 사단 구성원인 사원, 총회, 교회로 따지면 교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이 대표자가 기본 권한이라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 처분은 권한을 넘은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게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 권한을 기초로 그걸 넘는 무권 대리 행위가 있어야 돼요. 대리 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의 이름을 도용을 했다면 이건 무권 대리가 아니죠. 대리가 아니니까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가 동종일 필요도 없고요. 비슷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믿어야 되죠. 담보대출 권한이 있는 자가 매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매각 권한이 있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당해야 되죠. 정당하다는 게 뭐예요? 선의 무과실이죠. 자, 이때 정당한 이의 판단 기준 및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판단 기준 시기는 언제예요? 계약 당시죠. 따라 계약 이후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고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객관적 사유, 즉 서류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요 정도는 꼭 요건에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26조. 자, 표현 대리는 요 정도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무권 대리하고.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현 대리가 먼저 나왔네요.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나왔네요, 벌써.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 주장합니다.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의 일종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1번 틀렸죠? 자,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과 그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2번도 틀렸죠? 3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에 포함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었죠, 좀 전에. 사실행위하고 교회 대표자. 반면에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죠. 이게 옳은 질문이죠. 포함 안 되는 거. 사실행위하고 비법인 사단 대표자. 두 가지만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한 걸 말합니다. 자, 이때 꼭 대리권이라는 표현.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리권이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만한 명칭, 총판매점 같은 거, 직함 따위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수요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이 난 니한테 대리권을 줬다. 대리권을 줬다. 대리권이라는 표현. 얘는 나의 대리인이다. 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5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인정되고,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무권대리가 있었는데 그 무권대리가 그 소멸해버린 대리권의 권한을 넘어버렸어요. 담보대출 권한이 있다가 소멸합니다.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했는데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에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아니라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